안녕하세요. 땅땅 무슨 땅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부동산은 결국에는 우상향하게 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볼 거예요. 아니 땅땅 무슨 땅님,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대한민국 인구가 줄고 있고 출생률이 바닥을 찍고 있고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데 수도권 부동산이 오른다고요? 안녕하세요. 땅땅 무슨 땅입니다. 대한민국 인구가 줄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줄기 시작했던 적이 있었지만 사실은 다시 소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표를 한번 보실까요? 현재 대한민국 인구는 5,175만이고요. 인구수와 부동산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는 2020년 5,183만 명을 정점으로 찍고 2021년, 22년까지 인구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23년 되면서 소폭 상승했다가 2024년에는 5,175만 명으로 2019년 인구를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인구가 계속해서 줄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예요. 잠시 주춤했다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게 대한민국 인구수입니다. 출생아 수가 줄고 있는데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에는 사망자 수가 줄고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 인구수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인구의 분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인구의 이동입니다. 지자체에서 홍보를 할 때 우리 지역은 인구가 늘어나는 곳입니다 라는 홍보를 많이 하잖아요. 얼마 전에 화성시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 이런 보도자료도 엄청나게 나왔었죠.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은 부동산 투자하기 안정적인 지역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임차인이던 실거주던 간에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 지역에 집을 구하는 사람, 수요층이 늘어난다라는 뜻이 될 수 있고요. 그것이 전세 수요라면은 전세 가격을 밀어 올릴 수가 있고, 매매 수요라면은 매매 가격에 영향을 미치겠죠. 자, 오늘 제목처럼 이런 이유로 수도권 부동산이 많이 오릅니다, 이게 제목이었잖아요. 그러면 뭐를 보면 될까요? 인구의 이동을 보면 됩니다. 어느 지역이 인구가 줄고 어느 지역이 인구가 늘어나고 수도권 인구가 진짜로 늘어나고 있는지 표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2의 수도로 불리는 부산광역시 인구입니다. 연도별 인구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2014년부터 10년 동안 꾸준히 인구가 하락하고 있고요. 2014년에 351만이었는데 현재 329만입니다. 10년 동안 약 20만 명이 인구 유출이 되었고요. 이 하락 추세가 다시 상승으로 반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곡선 자체가 너무나 가파르게 하락을 향하고 있고, 대구처럼 입주가 어느 한 해에 엄청 몰려서 반등을 할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기도 힘든 상황이죠. 시간이 좀 지나봐야 알겠지만 제2의 수도인 부산의 인구가 줄고 있다. 빠르게 다른 지역도 볼까요? 광주 인구수도 줄고 있고 최근 들어서 그 각도가 더 가팔라진 느낌입니다. 대전광역시 인구도 꾸준히 줄고 있고요. 대구 같은 경우 꾸준히 줄다가 입주 물량이 많이 몰리면서 인구가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강원도 강릉 쪽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가파르게 줄고 있습니다. 전주 인구수도 마찬가지로 줄고 있고요. 지방 인구수를 살펴봤는데 대체적으로 인구가 다 줄고 있죠. 대구만 입주량이 많으면서 소폭 상승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곳들 한 해 한 해가 다르게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 투자 입장에서는 그 지역에서도 구 단위로, 동 단위로 다른 움직임을 보이긴 하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이 좋지 않다는 것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거, 수도권 쪽은 인구가 과연 늘고 있느냐 줄고 있느냐? 일단 경기도 인구수는 1367만이고요. 대한민국 인구의 약 4분의 1 정도가 경기도에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희귀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10년 전에 1235만 명이었던 경기도 인구는 현재 1363만 명으로 100만 명도 넘게 인구가 늘어났고, 앞으로의 추세도 계속 인구가 느는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 이어서 인천 인구도 한번 볼까요? 인천 인구 같은 경우 10년 전에 290만이었는데 현재 299만으로 10년 동안 약 10만 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인천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인구가 좀 줄었다가 다시 급격하게 인구가 오르고 있죠. 인천 같은 경우에는 23년도에 입주 물량이 많아서 인구가 늘어난 게 있고, 24년도에도 적정량보다 입주 물량이 많습니다. 2025년까지도 많고요. 26년 되면서부터 인구가 줄고 있어요.
인천 같은 경우에 24, 25, 26까지 계속해서 인구가 꾸준히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입주 물량과 인구 증가는 정비례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천의 입주 물량이 꾸준히 있기 때문에 인천 인구는 더 늘어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대망의 서울 인구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인구는 10년 전에 1010만 명 이후로 꾸준히 인구가 줄어서 현재 938만 명, 10년 동안 약 70만 명 정도 인구가 유출되었습니다. 그런데 뭐다? 서울 걱정은 하는 거다, 안 하는 거다? 서울 걱정은 하는 게 아닙니다. 서울 인구수가 줄은 것은 서울의 입주 물량이 없기도 했고, 그리고 서울 자체가 워낙에 집값이 많이 올라서 신축 아파트인 경기도 수도권으로 외곽으로 좀 빠져나가서 서울 인구가 줄은 거지, 서울 집값이 안정화되고 경기도와 집값의 갭이 줄어들면 다시 인구는 서울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수도권 지도를 봤을 때 인천 쪽의 인구가 늘고 있고 경기권의 인구가 늘고 있고 서울은 줄고 있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도권 쪽은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출생아 수가 많아서 인구가 늘고 있나? 이게 아니고요. 부산, 대구, 광주, 전주, 강릉 지방 대도심권에서 인구가 줄고 있고 경기도 인천은 인구가 늘고 있고, 이런 큰 틀에서 거시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부동산 투자는 수도권을 좀 집중적으로 계속 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인구가 줄는데 집값이 폭락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 인구수의 변화를 직접 한번 살펴봤고요. 바야흐로 부동산 양극화의 시대가 오는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7, 8년 전만 해도 지방 투자하러 많이 갔거든요. 군산이라든가 울산, 창원 같이 산업도시들의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꾸준히 오른다, 이런 조건을 가지고 막 지방 투자하러 단체로 몰려가고 이랬던 적이 불과 한 7, 8년 전, 10년 전으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그런 분들이 없죠. 반대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투자하러 온다, 나는 지방에 살아도 내 자녀는 수도권에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수도권에 정착을 하게 되면은 살다 보면은 집도 수도권에 사게 되고 안정화된 자산을 취득할 수 있게 되고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상당히 일리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오늘 영상 보시면서 또 반박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선플이든 악플이든 댓글은 환영입니다. 그 수위만 좀 조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건전한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인구 감소, 인구 이동에 따른 대한민국 부동산의 미래는, 수도권 부동산의 미래는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건전한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 그리고 아래 따봉 버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부동산 유튜버 땅땅 무슨 땅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